예,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이 불발됐습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둘러싼 당정 기류가 영향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지도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내일로 예정됐던 만찬에 김 최고위원님도 당연히 가시는 거였죠. 이게 연기됐다는 소식을 직접 들으신 건 언제입니까? 직접 들은 건 없고요. 지금도 못 들으셨어요? 직접 들으신 건 없어요? 아니 그거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당에다가 통보를 하면 당에서 이제 지난주에 30일 날 그 대통령과 만찬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대통령 행사니까 보안을 지켜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리고 뭐 저희는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뭐 당에다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그 참석자들한테 일일이 통보할 필요 없잖아요. 다 언론 보고서 이거 그만두는구나 안 하는구나 알고 그걸로 있는데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데 글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에다 얘기하고 당이 당사자들한테 얘기해 주기 전에 언론에 다 알려졌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직접 들으셨다는데요? 연기 통보를? 아마 그 원내대표실에다 연락을 하라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번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당대표는 못 들으셨대요. 그쪽에다가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의전적인 것들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매끄럽지 않구나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당대표실에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연락이 안 가고 원내대표실에만 갔다로 하니까 또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연기의 이유가 뭐냐는 차치하고라도 이 연기되는 과정, 절차적인 프로세스만 봐도 좀 의아한 부분,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유는 뭔가? 왜 취소됐다고 보세요? 이틀 전에 왜 취소됐다고 보세요? 그게 뭐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한 대표 발언이 한윤 대표가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했던 그런 것들이 직접적 원인이겠죠. 뭐 설명이야 뭐 추석 전에 우리가 모여서 만나는 것보다는 끝난 다음에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석 전에 밥 먹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뭐 네. 그다음이 낫다 이런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추석 전에 보자고 한 게 대통령실인데 갑자기 뭐 추석 전에 밥 먹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했던 그럼 왜 보자고 그랬어 뭐 이렇게 당장 얘기가 나올 테니까 추석이 그거는 갑자기 좀 생긴 게 아닌데.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솔직하게 사실 좀 그런 밥자리에서 서로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밥을 먹는 게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단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또 오늘 있을 예정인 의원 예. 연찬에 대통령께서 뭐 3번 연속 계속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안 올 가능성이 있다,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자칫하면 이것이 좀 너무 이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뭐 당정 간에 이견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대표 한 말씀, 뭐 대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표만을 위해서 알아서들 다 기는 그런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정 간의 갈등도 있고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갈등이 있어야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나 안 가, 니들 뭐 그렇게 나오면 나 안 가. 이런 식은 조금 뭐랄까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별로 그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갈등은 있을 수 있고 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찬 취소 혹은 연찬에 나 안 가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경우에는 이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저희 당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위해서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한 대표의 그 중재안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중재안이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내년은 그대로 가고 내년은 이제 어차피 2,000명 더 뽑자고 했으니 그대로 가고 내후년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하고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 보자.' 이거잖아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 3월 20일인가에 그 코로나가 한참 창궐을 할 때 예. 그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담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무더기로 지금 병원에 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결코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 환자들은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연인,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팬데믹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응급실에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씩 4시간, 5시간씩 기다리고 또 뭐 뺑뺑이를 돌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저 취임 이후에 사실은 7월 23일 날 취임하고 이후부터 비공식 그 저 최고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나 계속 이 문제를 사실 우리끼리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어. 대표는 지금 응급실 상황 어때요?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라면서 여러 사람들 최고위원 저한테도 물어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네. 이미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부 여당에 혼선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어찌 보면 저희의 바게닝 칩이잖아요. 그 안이라는 게 카드 중에 하나인데. 협상 카드. 협상 카드인데 그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별로 협상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그런 고민을 해오다가 그다음에 뭐 한지아 그 대변인 의사 이분도 출신. 의사시고 그다음에 그 인유한 인유한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의사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은 어차피 안 되면 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2026년에 유예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위당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한덕수 총리하고 성태윤 실장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얘기한 거 끝나고 맞아요? 나서, 일요일에?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예. 사실은 저희로서는 이 유권자, 국민들 이분들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정부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정부로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야,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언제 개혁을 할 때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언제든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우리 쪽에서는 그거 맞다. 개혁에 고통이 따르는 것도 맞지만 그건 연금도 마찬가지고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보면 개혁이라는 것들이 항상 미래 가치잖아요. 네.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근데 지금 당장에 불편하고 괴로운데 이걸 참을 수 있을 것이냐의 정도인데 문제는 병원 개혁, 즉 의료 개혁은 네. 환자들의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렇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는 그래 10년 뒤에 의료 개혁을 위해서 난 죽어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대로 그냥 중재 없이 그럼 쭉 원칙론으로 가다가 10년 뒤 바라보면서 참으십시오와 가다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정권에 타격을 주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게 당에서는 혹은 한 대표는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이런 것들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사람의 국민의 생명과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의사분들도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전혀 늘릴 수가 없다. 20년째 지금 한 명도 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300명을 오히려 줄여버렸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폭탄 돌리기를 각 정권이
아무런 해결책도 내지 않은 채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지금 이 정권에서 이 폭탄이 터지게 생겼으니까 이 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2015년에 뭐 하나도 못 늘고 다 원점으로 돌려라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의사분들의 주장도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좀 더 유연하게 나와야지. 다른 무슨 이건 개혁이기 때문에 목적이 오르니까 다 무조건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갈등의 조정자로서 지금 민심이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정당이 이제 그 얘기신 건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런 중재안이 있더라도 그걸 물밑으로 해야지. 이렇게 막 다 이 갈등이 드러나는 형식으로 뭐 가버리게 되면은 이 카드를 쓰려고 그러다가도 대통령실이 못 쓰게 되지 않느냐, 중재안을. 이런 얘기도 아마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너무 거칠게 지금 한 대표가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불만인 것 같아요. 그건 선호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저희가 폭망했습니다. 그 총선 폭망할 때 예. 그때 4월 1일 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예. 저도 그때 총선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 현장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4월 담화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저희는 뭔가 좀 4월 담화에서 대통령이 유연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어요. 예. 기대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 선거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예상을 했고 그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도 나 이렇게 하면 비대위원장 못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직 그만두겠습니다라고까지 용산에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 뭐 이미 보도도 일부 됐죠. 아, 그 담화 때문에. 네, 그 담화에 대해서 그 전날 뭐 이렇게 하시면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 뭐 뒤에 뭐 그래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뭐 타협의 여진이 있다라는 한 줄 바뀌고 예. 그냥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총선 망합니다. 저 비대위원장 못합니다. 하자 그 한 줄이 들어갔어요. 뭐 그런 정도로 그래도 바뀐 대화의 걸로 문이 알고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강공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지금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한 달 내내 여러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고위당정에서. 예. 근데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최고위 회의를 할 때 뭐 약간 그 인요한 최고위원이 네. 개혁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게 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용산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반응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날 저녁에 모 방송국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걸 거부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면서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실 거부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처음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용산의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저 한덕수 총리가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뭐 차관이 뭐 경질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시면서 더 폭발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한 대표가 물밑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지 왜 그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했느냐. 왜 흘렸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뭐 사람도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 고위당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수면에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거 지금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라고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가 예. 나중에 정말로 무슨 큰 일들이 생기면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한동훈 당신은 여당 대표로서 뭘 했어 그동안에 거기에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책임을 져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물밑으로 조정 안 했던 거 아니고 이제 하다가 안 돼서 나온 것이고 여기서도 더 참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책임을 다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거다 그 말씀이신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학 입시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내후년도 증원 그 재검토 방침은 입시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년에 대한 건 분명히 그렇죠. 이미 100일밖에 안 남았고 다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2026년도에 대한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 대화의 물꼬가 지금 양쪽 다 완전 예, 다쳤죠. 극단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의 책임이 뭐 의사단체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저희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풀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2026년까지도 이게 무슨 그 이미 다 발표가 됐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의 시급성,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 심각함 이런 것들에 비해 본다면 정말 별 하찮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는 작년에 대학 수능 시험 100일 아니 5달 남겨놓고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해서 그때 고3 교실 발칵 뒤집혔던 거 생각하면은 2년 뒤 입시 혼란은 뭐 그것에 비하면은 시간이 많이 남긴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을 들으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칙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 대통령실과 입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당내에서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친윤그룹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당대표 중심으로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본인이 코로나가 걸려서 사실 못 나오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관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는 그런 발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들 정말 사람들이 죽어봐야지 알겠어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네. 아산병원이 이제 간 이식을 제일 많이 하는데 네. 여기가 응급실도 문제지만 수술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은 마취 의사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서 8월 사이에 수술 건수가 간 이식 수술 건수가 40%가 줄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뭐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다수의 생각은 아니다. 당내 다수 생각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자, 솔직하게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이 지금 당정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한 대표한테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유난 갈등 시즌 5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한 대표 부담 느끼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예. 언론은 이제 항상 갈등에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초보 정치인으로서 드는 게 아니 그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의 포인트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론의 관점을 저는 해결을 해라 이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거에 대한 불만 알겠고 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실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부담 느끼고 한 발 물러서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뭐 이게 그 결정권자는 결국은 그 정부 아닙니까? 네. 용산과 정부가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경수 그 복권. 전 지사 복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 눈높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으로서 대통령실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연찬회도 안 올 가능성 크고 만찬도 취소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좀 강하게 나가도 한동훈 대표가 수그리거나 한 발 물러서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저희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물러설 부분, 뭐 굽히고 가고 이런 부분 부담 느껴서 움츠러드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런 그러니까. 차원이 아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그 박민수 차관 경질 문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네. 뭐 최고위원으로서가 아니고 저는 뭐 패널로서 나와서는 사실은 장관과 차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저는 한 열흘 전부터 왜냐 이분들이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뭔가 대화를 시작하려면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로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그 반대쪽에서 저 사람은 우린 못하겠어라고 경기를 일으킨다면 꼭
이분들을 물리는 것들이 내 자존심의 문제, 내 인사권의 침해야. 이 사람들을 물리는 건 내가 지는 거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이거 열리나요? 저희는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9월 1일에 열린다 뭐 어제 그런 뭐 카톡 대화가 또 기자들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어요. 박정하 비서실장하고 또 어떤 의원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네. 9월 1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가 듣기에는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최고위에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가 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좀 꺼려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반대죠. 지금까지 보시면 알잖아요. 예. 당장에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생중계 싫으면 예. 전제 조건으로 달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전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용산하고 계속 갈등 있는 거 보면서. 그럼 뭐 하려고 하자고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자고 했고 대화하자고 해서 협상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뭐 그런 어느 정도 네.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정권과 자기 주자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용산아에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정은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